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얼마 전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으로부터 피격당한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공무원의 아들이 자신의 안타까운 심경을 글로 밝혀가지고 언론에서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피격된 공무원의 아들은 최근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세요라는 논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라는 문구로 첫 서두를 시작했는데 스스로를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의 아들이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으며 아들 본인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신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동생은 나이가 더 어린데 이제 겨우 8살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안쓰럽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현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아들 본인 그리고 엄마는 하루하루를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들의 편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빠는 다소 늦은 나이에 공무원에 임용이 됐지만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던 만큼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셨으며 또 실제로 여러가지 공무원 표창장도 받았다고 합니다. 서해어업관리단 표창장,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장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수상 경력들을 미루어 짐작해서 평소 돌아가신 공무원 아버지가 얼마나 국가관이 투철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셨던 분인가 우리가 그 사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본인 또한 이러한 아버지를 본받아가지고 국가의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키는 180cm 정도로 이제 큰 편이시지만 대신에 몸무게가 68kg밖에 되지 않는 이제 상당히 마른 체격으로 이제 결코 힘이 좋은 체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마른 체형의 아버지가 이제 그것도 공무원인 아버지가 38km가 넘는 거리를 가로질러서 그것도 빠르게 흐르는 조류를 거슬러 가면서 바다 수영을 해가지고 월북을 하러 간 것은 말이 안 된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충분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표현이죠. 또한 무장한 북한군의 이름과 이제 무장한 북한군이 이름과 고향 같은 인적 사항에 대해서 묻는다면 누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누구나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으며 그러나 이 또한 나라에서 하는 말일 뿐이고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표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학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라에서는 자꾸만 설득력 없는 이유들을 무의미하게 나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하 아들의 편지 주요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국가는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2번,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3번, 아버지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자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 자, 아버지는 나라의 잘못으로 차디찬 바닷속에서 고통받고 피살당하신 뒤에 불에 태워졌다. 아빠가 잔인한 죽음을 당하는 동안 이 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아버지의 명예를 돌려달라. 아버지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가슴절절한 호소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 고등학생이 감당하기에는 아니 어른들이 감당하기에도 사실 너무나도 거대한 일들이죠. 이런 아들의 꿋꿋한 태도를 보면 매우 의젓하고 어른스럽다라는 감정을 우리가 받아보게 됩니다. 눈물겨운 상황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학생의 이런 가슴 아픈 호소가 무색하게 그동안 이 사건을 둘러싼 여권 고위 인사들은 망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권의 고위 인사들은 돌아가신 공무원에 대해서 악담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월북할 때는 사살할 수도 있다라고 말이죠. 오히려 비판을 늘어놓았습니다. 물론 이 표현 자체는 맞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대신에 지금같이 이렇게 의혹투성이인 사건을 다룰 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겠죠. 이 사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의혹투성이입니다. 절대 월북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월북자를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오히려 월북자를 왜 감싸냐며 오히려 지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심지어 여권 성향의 지지자들조차도 정말로 아들이 쓴 편지가 맞냐면서 오히려 이런 명명백백한 증거들을 보면서도 음모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마 그 음모론까지 퍼오기는 너무 그게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보고 정말로 아들이 쓴 편지가 맞냐라고 그쪽 성향 지지자들이 음모론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한탄스러운 세태를 볼 때면 최소한의 이성과 상식마저 사라져버린 우리나라의 세태를 볼 때면 정말로 이 나라는 이제 갈 때까지 가버린 게 아닐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도 여러 번 건넌 게 아닐까, 그런 불안하고 안타까운 심경이 제가 듭니다. 이 와중에도 정부에서는 며칠간 이 문제를 쉬쉬하더니 뒤늦게 한다는 소리가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겠다라는 이런 소리나 해대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하나 건수만 걸린다 싶으면 남과 북이 공동으로 뭐 같이 하는 거, 이런 거 참 좋아하는 정부입니다. 더 웃긴 게 뭐냐면 북에서는 문재인이가 내밀어 놓은 이런 공동조사 떡밥에 별로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정말로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렇게까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것인가, 이제는 정말로 자포자기하게 되는 심경입니다. 애초에 학생의 가슴 절절한 호소문도 사실 그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느낌을 우리 같은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재인이는 첫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안 했고 3시간 뒤에 북에서는 우리 국민을 쏴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원래 이 문제를 최대한 없었던 것처럼 덮고 지나가고 싶었던 인물이지 적극적으로 북한에다가 우리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항의하고 항변하고 따지고 들어갈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런 사람들의 사상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국가 지도부의 정신 상태가 썩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솔직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국민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솔직히 이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놓고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상한 구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피격당했던 공무원과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들도 그럴 리가 없다라고, 평범한 가장이 왜 갑자기 월북을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증언을 하기도 했었고, 피살당한 공무원의 가족들도 평범한 공무원이 어떻게 이 험난한 조류 속을 거슬러 헤엄쳐가지고 월북을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관련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도 47세 공무원이 갑자기 20km, 30km가 넘어가는 거리를 그것도 바다 수영을 해가지고 조류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월북을 시도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분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아까 공무원의 아들도 이 문제를 똑같이 지적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문재인이를 비롯한 정부 여당의 인사들은 북한 타령만 해대고 있습니다. 북한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북한의 메시지가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피격을 당해가지고 숨지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려 남북 관계가 진전되기를 원한다고 남북 파리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다라는 이런 공무원 아들의 외침은 사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외침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